네, 신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1쪽입니다. 중요한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신라는 일단 진한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백제는 마한에서 시작된 소국이었었죠. 근데 신라는 진한 중에 있는 사로국에서 나왔다. 사로국. 선생님은 사로 군대에 보면 1사로, 2사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격하는 장소를 사로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이거랑 의미는 다릅니다. 아무튼 사로고 뭘 사라는 건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사로국도 6개 촌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국가,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들은 연합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것으로 이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원전 57년이라는 것이죠. 제3국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뭐 사실 이거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로국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초기에는 박석김 돌아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아마 그 1대 왕이에요. 신라의. 근데 그 대개 이제 김씨가 이제 왕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씨의 선조는 이제 거의 뭐 김할지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김씨고 이 경조 김씨인데 어쨌든 이제 석씨는 석탈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왕이 별로 안 강했습니다. 연합국가는 왕이 안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4세기 중반 지금 기원전 57년이죠. 그쵸? 기원전 1세기인데 한 400년에서 500년 후에 이제 내무랑 때 김씨가 왕이 독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 없겠군. 내무랑만 하면 되겠죠? 내무랑만 지우고 내무랑. 네브랑은 뭐 뇌물을 줬다 이건 그런 왕은 아니죠. 네브랑이 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약간 그 분위기가 이게 피어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4세기죠 네브랑이 6세기부터 이제 그 신라가 전성기예요 여러분. 신라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세우고 한 600년 지나서 나라가 이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신라는 처음에는 진짜 삼국 중에서 가장 후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빚을 못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인고의 시간이 견딘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참고 많이 배우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어쨌든 작은 나라였는데 6세기니까 5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 강개토 대왕하고 장수왕 때가 전성기였고 4세기는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였잖아요. 신라는 6세기 때 다시 정리해서 6세기 때 지증왕. 지증왕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증왕은. 어쨌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흥왕. 법흥왕은 이제 이름에서 법이 있죠. 법. 그러니까 법이 율령이잖아요. 법을 흥하게 했다. 뭐 이래서 율령 반포했고 또 불법도 있어요. 불법.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공인한 왕입니다. 인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법흥왕. 이것도 이러면 뭐 외우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신자 나오죠. 백제 배신한 사람. 바로 지능왕. 이름이 지능입니다. 지능. 뭔가 지능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뭐가. 흥하게 한다. 이런 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지능한다. 지능왕 때가 이제 정성기죠. 그렇고. 지능왕은 이제 되게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이따 설명하겠지만 되게 잘 나간 왕인데 그가 의도한 대로 이제 그 삶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진흥왕이 이제 정복한 지역에 세운 비석들이 보이고요. 여기까지네. 오늘 신라는 짧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신라에서 봤던 가장 그 중요한 개념들이 뭐가 있었었죠?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다? 사로국.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은 뇌물. 그죠? 뇌물. 그 다음에 뇌물왕. 6세기 전성기 때는 이제 거대한 왕, 대단한 왕, 지증왕. 그 다음에 그 율령을 반포했던 법흥왕. 그 다음에 배신 때렸던 지능왕.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교과서 31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빨간 거 했으니까 이제 파란색 형광펜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사로국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57년.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어요. 그
이게 삼국사기 기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근데 세운 거야 먼저 세웠지. 뭐 고구려나 백제가 더 발달한 건 사실이었고요. 고려 신라 초기에는 이제 박씨가 왕도 되고 석씨가 되고 김씨가 돌아가면서 이사금 자리를 차지했다. 땐 이사금. 그래서 왕의 권한은 그다지 약했다. 강하지 않았다. 이사금은 그 삼국 유산가 그 옛날 책에는 그 이빨 자국 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박격허세가 죽었잖아요. 박격허세 1차 이제 1대 왕이 박격허세가 죽고 뭐 이제 아무튼 몇 대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 2대 왕이 유리왕이 있었어요. 유리왕 그 고구려 유리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탈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탈애가 석씨죠. 이 석탈애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석탈애는 뭐 그 바다에서 떠내려와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뱃속에 그 상자인가 안에 이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부가 발견하고 키웠어요. 그 아기를. 그 아기가 이제 석탈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탈애가 되게 좀 영리했습니다. 영리해가지고요. 이제 박격허세가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박격허세가 유능하니까 아무래도 지도자는 유능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국가가 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석탈애가 유능한 사람은 이빨이 많다. 그러니까 이빨 개수를 세야겠다. 이빨 개수 어떻게 세요? 떡을 깨무는 겁니다. 떡을 깨물어서 그 이빨 개수를 한번 세보자. 거기서 나온 어원이 이제 단어가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빨이 많겠죠. 그런 것도 있고 관상에서는 이빨이 38개 이상 되면 황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빨 한번 세보세요. 이빨이 몇 개 있나?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빨이 빠지고 이러면 이제 운이 이제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유리왕인가가 이제 뭐지? 이빨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설이죠. 전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사금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석씨랑 박씨가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부자 상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에게 이제 그 왕자리를 준 겁니다. 이사금은. 그렇고 이제 다음에 네므랑 때는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왕이 독점을 하는데요. 김씨가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주 김씨예요. 그 사람이 경주 김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왕족일까요? 제가 저 왕족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이제 노비들 있잖아요. 노비들이 이런 경주 김씨라든지 뭐 또 이씨, 그 이성계가 그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성들 또는 아니면 자기 주인의 이 성을 그냥 자기가 갖습니다. 원래 노비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하여튼 조선후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성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거의 그쵸. 그래서 이게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진짜 족보가 있겠죠. 그 진짜 훌륭한 그 집안이라면. 아무튼 이 네브랑 때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고요. 그 왕의 칭호도 그 이사금이라고 하지 않고 마릿간이라고 합니다. 마릿간. 우뚝 솟은 뭐 간은 이제 그 왕이거든요. 우뚝 솟았다. 그러니까 왕권이 좀 강해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빨 깨무는 떡 깨무는 그런 거 안 한다. 이사금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대군장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진안 지역 있죠. 진안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진안 지역. 그러니까 백제는 어느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근초거 왕 때 마한을 차지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라는 진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가 뭐냐면 왜가 쳐들어와요. 왜? 일본 애들이 신라를 진짜 많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시로 왜적들이. 그래서 신라가 그 못 막을 때도 많았어요. 일본 애들이 이 해적질이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뭐 누구는 5,000번 전쟁이 있다 그러고 누구는 1,000번 이상 전쟁이 있다 그러는데 다 중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아무튼 옆에 나라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쳐들어간 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10번도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100배 이상을 얘네들이 우리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쵸.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6.25 전쟁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6.25 전쟁도 사실 우리끼리 싸운 거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쟁은 진짜 하면 안 될 짓이에요. 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외가 공격해오자 신라가 이를 고구려 강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개토 대왕이 그래서 낙동강에 있는 외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금강가야를 멸망했다고 아까도 아까래 백제 때도 나오고 그 고구려 설명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거든요. 강개토 대왕은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신라랑 가야 한반도를 다 통일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고 그냥 도와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도와줬지? 그냥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역사가 만약에 if라는 게 있다면, 만약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강개토 대왕이 다 그냥 정복했으면. 근데 강개토 대왕이 좀 오래 사셔야겠죠. 금방 죽었잖아요, 또. 어쨌든 그래서 왜가 공격해오자 좀 노란색으로 칠게요. 신라는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요청으로 왜군을 격퇴했다. 증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날개글에 요거 좀 중요해요. 호명 그릇. 이게 호우청에서 발견됐고 여기에 보면 이 글자가 있죠. 글자. 여기 국강상 강개토 지호 태왕 이래가지고 강개토 대왕 이름이 있습니다. 그쵸? 그릇에 요게 이제 경주 호우청이니까 경주에서 발견된 거죠. 그쵸? 호우명 호우라는 그 명 이름이 들어있는 그릇이다. 여기에 이제 강개토 대왕이 그러니까 어떤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근데 이를 계기로 이제 이거 갑자기 연두색으로 지내졌지? 이를 계기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고려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신이 주신 뭐 공기나 물 이런 거 말고, 근데 공기도 공기천정제 쓰고, 그쵸? 물도 이제 뭐 물 사먹는데, 어쨌든 공짜가 거의 없어요. 뭔가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간섭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정치적 가산을 받았다. 그리고 고구려를 통해서 선진 문물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신라가 간섭을 받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후 이제 고구려 여긴 빨간색도 하지 않았네. 누리지왕 약간 어눌하다. 이거 파란색 안 됩니다. 지울게요. 빨간색 어딨어? 빨간색. 그래. 누리지왕 때 약간 눌려서 그래 눌려 지냈어 이 사람 때 하도 이제 고구려가 갑질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래. 백제랑 동맹 맺으면 되겠네. 해서 백제랑 동맹을 맺습니다. 누르지왕이. 그때 이제 백제왕은 비유왕인데 이제 교과서에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누르지 비유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백제 때는 그 홀인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두 왕실 두 나라가. 그게 이제 무슨 왕이었다고 기억납니까? 동성왕이었었죠. 그 백제 동성왕 게이갈이라고 하는 결혼하신 왕 동성왕. 그렇고 이제 한 2세기 건너 뛰어가지고 6세기 초에 지증왕이 나라 이름을 이제 신라라고 정해요. 그럼 그 전에 신라가 아니었어요? 네,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얘 자꾸 연두로, 내가 연두로 했지. 연두로 할까? 연두가 파란색인데 헷갈리니까 연두색 다시 파란색으로 붙일게요. 지워져라. 자, 신라. 나라 이름이 어때요? 약간 이거 새롭다는 거잖아요. 라는 이제 넓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라가 영토가 넓어진다. 나라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정왕부터 어떻게 해요? 나라가 점점 넓어지죠. 통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진짜 됩니다.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신라라는 이름이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도 했겠죠, 당연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왕. 그 전에 칭호가 뭐게요? 일단 떡 깨물었던 걸 뭐라 그래요? 이사금. 그쵸? 그 다음에 우뚝소순, 그 대군장이라는 뜻을 마립간. 그쵸? 마립간. 그렇고 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한 이런 자가 마립. 그렇고 지방간 파견하고 뭐 이런 것도 소소하죠. 소소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경을 했어요. 우경. 그러니까 사람보다 소가 이제 소가 사람이면 30배 이상 힘이 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팔씨름 그쵸? 악력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악력으로 계산하면 사람 악력이 뭐 40이면 30배면 얼마야? 1200이죠. 그쵸? 와 1200이면 고릴라가 300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면 그 사람이 뭐 30명 이상 해야 될 곳을 그냥 소 한 마리가 다 해버리니까 그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뭐 30배 이상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라의 지금 경제력이 높아진 거죠. 소리 이용한 경제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지증왕 때다. 그 지증왕은요, 사실 나이 60세인가 되게 늙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나 삼국사기에는 공통적으로 지증왕을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 나이에서는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게 어마어마한 왕이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라 나라 이름도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독도 있죠. 독도가 이제 울릉도에 속한 거잖아요. 이제 울릉도를 정복하셨습니다. 우상국을 정복했다. 근데 고려 때나 조선 때는 이제 그 뭐지 독도의 우산이라고 했어요. 우산. 울릉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신 거 아니에요. 나이 60 넘었는데 여러분 동해안에 배 타고 가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거기 비우면 왕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사부라는 그 장군이 뭐래요? 이사부. 그래서 그 노래도 있던데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뭐 그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튼 거기에 이사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복하려 했는데 이제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 기질이 세요. 여러분 그 배 타는 사람이라 그렇고 좀 기질이 셉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배 타고 가면 그쵸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금을 끌어들일 때나 뭐 낚시할 때 어때요? 손 힘이 장난 아니죠. 금을 끌어들이고 이거 옛날에 하면 그 악력이 장난 아닐 거예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부가 그 사자를 풀어요. 그러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 쫄렸어요. 쫄려서 항복합니다. 근데 그 사자는 가짜 사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자인데 그거 보고 사자인 줄 알고. 근데 우리나라가 사자를 어떻게 알죠? 사자는 아프리카에 살잖아요. 그렇죠? 사자 어떻게 알아? 그러게 말이에요. 사자를 어떻게 알지?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호랑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무튼 사자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쫄려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뭐 독도를 뭐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증왕 때 6세기니까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렇죠? 15세기 전, 약 1500년 전쯤에 그렇죠? 이미 우리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삼국사기 기록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왕, 이제 버풍왕. 버풍왕은 이제 율령반포. 이거 소신왕과 좀 비슷하죠? 율령. 그러니까 버풍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법이 있죠? 율령반포였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라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여요. 여기 불교 공인 있죠? 불교 공인은 뭐 사상통합이라고 소수리왕 때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백제 고위왕처럼 관리를 등급에 나눕니다. 관리 등급. 간복세, 이건 그 고위왕. 그러니까 신라가 뒤늦게
고구려 백제에서 했던 그런 왕권 강화 정책이 있죠. 이런 걸 왕권이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일명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줄여서 이제 중집이라 그럽니다. 중집, 중앙집권 정책. 거기에 보면 뭐 율령, 불교, 뭐 관리 등급, 복색, 그다음에 정복 전쟁, 왕이 부자 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6세기니까 이제 되게 늦잖아요. 근데 앞에 이미 해놨잖아요. 그 고려 백제들이 그거 보고 이제 따라한 거일 수도 있어요. 따라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버풍왕은 상대등을 설치했다. 상대등이 이제 수상입니다. 상대등. 그러면 퀴즈. 자, 맞춰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상의 이름은 뭘까요? 신라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등. 그러면 상자가 윗상자잖아요. 그냥 그 밑에 있는 그 최고 간직을 뭐라 그러겠어요? 대등이라 그럽니다. 대등. 대등이 제일 높은 간직인데 그 대등이 좀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 대표 대등을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상대등. 그러니까 대등은 지금으로 치면 굳이 말하면 뭘까요? 장관 정도 되겠죠. 장관. 그리고 그 장관 중에서 탑이 바로 상대등이 되는 겁니다. 백제는 이제 육자평이 있었었죠. 그 장관직에. 근데 가장 높은 장관의 상자평이라고 합니다. 상자평. 상자평이 수장이고요. 고구려는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고구려는 상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죠? 대대로라 그랬죠.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자, 그러면 이런 수상을 둔 이유는 뭘까요? 수상을 둔 이유는 뭐예요? 이때 다 있었던 게 공통적으로 귀족회의를 했습니다. 귀족회의. 귀족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대표자로 누구를 내세웠어요? 수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가 왕이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울 사람이 필요하겠죠. 정치 잘못하면 누구 잘못? 그렇죠. 귀족회의를 이끈 수상 잘못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상을 세웠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왕권 강화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왕이 진짜 정치를 못하거나 그 정치 초수이거나 아니면 지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신하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즉 대대로나 상자평 상대등이 뭐 반란에 가담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된다든지 그쵸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권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버풍왕은 이런 율령, 관리 등급, 간복 색깔 간복은 이제 여러분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관리의 복장 네, 상대등 그 다음에 요거 하백회의가 이제 그 귀족회의 명칭이에요. 하백회의. 하백회의는 그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이제 장관이었던 대등들이었어요. 대등. 우리 뭐 화랑 그런 거 들어봤죠? 화랑. 그쵸? 화랑. 그 신라의 화랑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젊은이들의 그 군사단체. 그쵸? 그래서 화자가 많이 들어가요. 화자. 하백회의. 그 다음에 병부를 설치했다. 병부는 이제 국방부를 의미하거든요. 이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낼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국방의 의미를 둬서 국민들이 다 이제 남자하면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귀족들도 군대에 대한 그 징발권이 있었어요. 뭐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귀족들에게 이제 군대에 출전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참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귀족이 싫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힘든 거죠, 약간.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병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다 군대를 이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부를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했다. 군권은 군대의 어떤 그 권리죠. 군대 권리. 그다음에 그리고 불결이 공인하여 공인은 이제 이는 인정입니다. 공은 공적으로 인정했다. 공적으로 인정하여 백성의 사상 통합을 꾀하였다. 백성이 이제 어떤 생각 같은 것에 통합을 꾀하였다. 불교 얘기는 그 전에도 해드렸죠. 윤회 사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밖으로는 김해의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법흥왕이 이제 금강가약을 정복합니다. 금강가야가 그 쌤이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강개토대왕 때 망했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강개토대왕 때 금강가야가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라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잘 나갔다가 금강가야가 그 가야 지역의 그 저거 짱이었거든요. 일장이었는데 그 강개토대왕의 침입으로요. 그 뭐지? 쇠퇴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근데 그 약해진 금강가야를 이제 완전 정복한 게 이 법흥왕 때입니다. 근데 이 금강가야의 왕이 그 항복한 왕이 김구야였고요. 김구야.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인가? 아무튼 셋째가 김무력입니다. 김무력이고요. 그의 손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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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은 원래 그 금강가야 왕자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층을 수행했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김유신 집안을 수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신라는 요거 중요하죠. 연호니까. 연호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는 뭐였어요? 강개토대왕이 그 영원히 즐겁다는 뜻의 영락이잖아요. 영락 그쵸? 근데 이제 법흥왕도 이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 연호. 건언이라는. 그래서 자주성 얘기 들어냈죠. 중국만 원래 하는 건데 자주성은 그 연호는 근데 이제 신라도 뭔가 독립국가다. 그쵸? 이렇게 이제 내세웠다는 거죠. 옆에 날개 글에 보니까 아니 밑에 보니까 신라 왕후에 변천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서관. 표가 잘 안 나는구나.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이거 거서관이라 그러고 거사관이라 그러네. 네, 차차홍은 제사장. 우리가 배운 것은 이사금부터죠. 이사금.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빨 개수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립간은 대군장. 그 다음에 왕. 왕은 이제 누구부터라고 했죠? 그죠? 지증왕 때부터. 근데 여기 보니까 지증왕과 법흥왕 때의 왕을 매금왕이라고도 칭하기도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교과서가 디테일한데? 시험에 이거 내야 되나? 아무튼 네, 버프만 후반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순서 거사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왕 이런 건데 아이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 교과서 본문에 있는 것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이제 진흥왕,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죠. 하지만 그 삼국통일 이전에 전성기 왕입니다. 이분이 성공할 때 보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성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서 이 진흥왕이요 영토를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왕과 이게 여러분 죄송해요. 성왕이 이율성이 아니라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보니까 성스러운. 세인트라 그러죠. 성스러웠어. 그래서 그런 뭐 성인 이런 거죠. 성인이 그 어덜트가 아니라 그 뭐라고 부려요? 그 마더 테레사 아세요? 그 수녀님 그런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 뭐 공자 이런 성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백제 성왕의 진흥왕하고 이제 연합해서 고구려가 당시에 좀 이제 왕위 다툼 때문에 서로 고구려 귀족끼리 싸웠다고 했었었죠. 그 틈에 이제 북진을 한 거죠. 북쪽으로 쳐들어갔죠. 진격했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진흥왕은요 한강 상류를 차지했어요. 지금의 가평이라든지 춘천 이런 지역을 차지했고 백제는 이제 다시 그 한성을 차지한 거죠. 지금 강남 지역 있죠. 그랬는데 이 진흥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고, 그죠?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이렇게 한강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이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제 앞서 설명했었었죠.
그 뭐 언제 했냐? 아무튼 뭐 고구려 백제 때 설명했었잖아요. 거기 큰 강이 있고, 그쵸? 농경지로 만들었으면 큰 농경지를 많이 만들었을 테고, 그 중국 가기도 좋았고, 이로써 어떤 이득이 있냐? 그 신라는 고구려랑 백제의 연결을 차단했다. 이거 왜 파란색이야? 노란색으로 갈게요. 지워져라. 슉, 슉, 슉. 이거 말이 안 되네. 지워져라. 슉. 강클릭을 해도 안 지워집니다. 제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에 계실까요? 그냥 하라는? 지워졌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가서 신라는 고려와 백제 연결을 차단했다. 그리고 항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 이런 건 지도를 그려줘야 좋은데 제가 이걸로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마우스로 해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수는 없겠죠, 그쵸? 이렇게 경기만이 지나서 충청도 지나서 전라도 지나서 남해안에 지나서 부산 지나서 울산 지나서 그 다음에 영덕대게 있는데 지나고 강릉 양양 지나서 그 다음에 북한의 함흥평야 지역을 지나서요 이렇게 두만강 하류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그려야 돼? 한강유역이죠. 한강유역.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 쭉. 그러면 한강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한강이죠. 이쯤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초록색으로 요 색깔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한강이죠. 북한강. 그 가평이랑 그 춘천 거기까지 간 거고 그쵸?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을 지금 지금 진흥왕이 차지한 거잖아요. 결국 그쵸? 진흥왕이 이게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이구야 엄청 큰데 이렇게 차지한 거죠. 지금 진흥왕이. 그러니까 보면 고구려랑 지금 백제가 어때요? 붕 떴죠. 연결하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죠. 그쵸? 불편하죠. 그런데 그 진흥왕은 여기 지금 화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도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배 타고 가면 여기 바다가 항해잖아요, 여러분. 여기 요동반도가 있고, 그쵸? 산둥반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요 항해를 건너서 이제 중국에 이렇게 가가지고 내리면 중국이잖아요, 배 타고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 뭐 책이라든지 최첨단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서 중국에 있는 제도와 어떤 학문 같은 걸 가져와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신라가 더 발전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요, 다시 본책으로 가서요, 그 대가야를 정복해요. 그래서 가야를 정복하니까 그거 여기 색깔로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지내볼게요. 그러면 가야가 이렇게 섬진강 유역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요지요. 여기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가 커졌죠? 지금 한강 유역의 차지해서 신라가 2차로 커졌고 그 다음에 가야 지역을 차지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구려로부터 북진해 가지고요. 지금의 여기 함경도 지역 일부를 이제 여기를 신라가 차지해요. 그래서 영토가 정리하면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니?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보라색.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원래 영토는 얼마나 했다? 원래 영토는 요 회색으로 갑시다. 회색은 요만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강유역 빨간색 첫 번째 여기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 지역 있죠. 그 무슨 가야? 대가야. 그리고 나머지 가야도 이제 다 정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야 지역 두 번째 지역 여기 차지하고 세 번째로 고구려 영토인 함경도 지역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영토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진후왕이 영토만 차지한 게 아니고요. 나 여기 영토 차지했어. 그래서 자랑한 건 아닌데 사실. 어쨌든 보여줍니다. 어떻게? 비석을 세워요. 비석 세웁니다. 비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흥평야 있죠? 함흥평야까지도 진출했고. 그러면 여러분, 신라는요, 그 나라가 좀 약했잖아요. 그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젊은이들까지 이제 그 군대에 보내요. 그 조직이 하랑도입니다. 하랑도. 근데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하라고 막 지시하면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화랑도는 약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화랑과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낭도라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뭐 수학여행 같은데 이제 가요. 이제 스승님이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스승님이 있긴 있어. 뭐 약간 그 뭐 도력이 높은 뭐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술 선생님이라든지 있어가지고 놀러 가서 뭐 술도 마시고 하지만 뭐 주로 무술 훈련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15살 때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바위를 칼로 잘랐대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칼이 무슨 레이저 칼도 아니고 레이저검도 아니고 어떻게 바위를 자르지? 칼이 부러질 텐데. 아무튼 이 상식적으로 비상식인데 그 여러분 뭐 과학 시간 때 뭐 칼에 잘리는 바위 이런 암석이 있나요? 아무튼 그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그 뭐지? 약간 인간이 아니에요. 그 검술 실력으로 보면 약간 뭐 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거 무술 훈련을 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군사 진짜 전쟁터에 이제 투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전쟁하면 이제 숫자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 성왕을 이 죽였잖아요, 진흥왕이. 그래서 그 간산성 전투 아시죠? 그 죽은 사람 그 간이 넣잖아요. 그 산, 그 간이 있는 산, 간산성에서 성왕이 목을 잘라가지고 그 성문 바닥에다가 이제 파 묻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랑 이제 손잡고 이제 신라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싸우면 숫자가 부족하니까, 왜냐면 고구려 백제가 같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5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랑도 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김유식 같은 사람은 칼로 바위도 자를 수 있다고요. 와, 이게 말이 돼? 아무튼 그렇다면 이게 진흥왕 때예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불교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황룡사를 지었어요. 황룡사. 절 이름 자체가 되게 어마어마하죠. 용이 황금용입니다. 세상에나. 우리 황금은 황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황제. 그래서 공룡포도 그 황제 옷도 주로 황금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입는 게 아니겁니다. 그 황색은. 근데 그 절이 황금용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골든 드래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 절에서. 그래서 진흥왕이 약간 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가는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은 왕이 그 둘째 아들은 귀신하고 사귀었나?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귀족들에게.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좀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고 이상한 짓 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건 진우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척 없죠. 진짜 얼척 없고, 첫째 아들에서 이제 다시 왕이가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첫째 아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이 그런데 뭐 자신은 좀 특별한 종족인 것 같다 하면서 뭐 성골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성골 진골. 그러니까 그 골품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카스트 제도 같은 건데 재미있는 거는 어, 이제 그 성골만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딸만 나와요, 딸만. 그래서 성골은 그래서 여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선덕 여왕이라든지 그런 여왕이 진덕 여왕이라든지 그들이 성골이거든요. 근데 성골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자식이 못 낳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 그래서 성골은 만들자마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름하게 뭔가 좀 하려 그랬는데 뭐 이게 배신을 때려가지고 하늘이 버려주는 것인지 뭐 이렇게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 길게 보면 그런 거죠. 바로 직전에는 진평왕이 막 한우하고 그 한강 유역 차지해서 기쁘고 그랬는데
집안은 망해간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비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비석들 있죠? 요거 한국사 능력 시험이죠. 거기서 이게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순수비라는 게 있어요. 순수비가 뭐 순수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순수한 쟤는 좀 순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갔다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여기까지 직접 왔다. 순수라는 것은 직접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진짜 여기 마우령 있죠. 마우령. 여기까지 왔다. 황천영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입니다. 마오령의 북한이 스키장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스키장. 마오령 스키장.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기가 개마고원 쪽에 있는 곳인가? 아무튼 마오령 진흥왕. 그 다음에 그 밑에로 보면 순수비가 또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서울에도 오셨죠? 북한산. 그리고 단양 신라 여기 적성비네. 적성비는요. 직접 가신 건 아니에요. 왕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이 적성 지역이요. 이 적성 지역이 여기 좀 충청도 쪽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 지역이 고구려 지역이었는데 백제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몰아냈잖아요. 그쵸? 장수왕 때 충청도까지 이제 점령했었잖아요. 충주 고구려 비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신라가 차지했는데 그때 신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었죠. 그래서 그들을 표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적성비만 뭐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순수비가 아니다. 나머지는 순수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예매하네. 창녕 신라 진흥화 척경비라는 게 있네. 이것도 순수비인데 왜 이건 척경비라고 했지? 아무튼 읽어볼까요? 가야의 일부 지역을 신라 영토로 편입한 후 세웠다. 이거는 척경비는 이제 가야 지역이 아까 대가야랑 가야 연맹이 진왕이 이제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석은 역시 신라가 제일 많아요. 초반에는 신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게 부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그다지 선진적이지 않은 국가였는데 어때요, 여러분? 계속 노력하는 끝에 결국은 이렇게 발자를 했고 거기를 넘어서 아예 삼국 통일까지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직 초창기니까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라 뭐가 생각나시나요? 처음에는 신라가 진안에 있는 어떤 나라다? 사로국이었다. 그리고 왕이 강력하지 않았고 연맹왕국이었었죠.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는 연맹왕국이었고 그때 왕은 나이순을 했다. 그래서 이빨 깨물었다 떡에. 그래서 그 명칭을 이사금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물왕 때 보면 내물왕이 뇌물 준 왕이 아니라 내물왕 때 이제 김씨가 이제 왕을 차지하고요. 진안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진안 지역을 차지하고 그런데 위기가 있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외가 쳐들어오죠. 외가 쳐들어오는 것을 강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렇죠. 강개토대왕이 당시에 첫 번째로 정성기를 가졌던 가야 연맹인 금강가야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정치적으로 간섭했다. 증거가 뭐였어요? 어떤 그릇? 호명 그릇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라 왕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이즈왕 때 백제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동맹 이름을 나제 동맹이라고 그러죠. 나제 동맹.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00년에서 200년 후에 위대한 왕인 지중왕이 이제 나라 이름을 신라라 하고 그리고 내부랑 때 그거 빼먹었다. 여러분 이사금 다음에 명칭이 뭐예요? 마립간이죠. 마립간. 내부랑이 마립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왕이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거뒀고 그 다음에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
소를 이용한 경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섬나라 거친 섬나라 사람들이 사자 풀어서 이제 정복하죠. 그거를 이제 우삼국 정복, 그쵸? 우삼국은 울릉도고. 그다음에 지정왕 다음에 이제 법흥왕 때는 법에 벌써 두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율령, 또 하나는 불법, 그러니까 불교. 그리고 그 밖에 고유왕이 했던 관리 등급, 그리고 간복의 색깔 구분, 그리고 수상인 상대 등을 설치했다. 상대 등은 그 해의 이름이 하백해이다. 그러니까 하랑도가 아니라 하백입니다. 하백.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정복했고 그 지배층, 그러니까 김유신 집안이죠. 예, 수용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는 자주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따르지 않고 독립성을 나타냈다. 그것을 건언이라 한다. 건언. 건언. 건언이 뭐 넘버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원이 뭐 으뜸 원자니까요. 건은 그 건립했다잖아요. 으뜸에 건립했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건언? 약간 한자가 그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속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건언. 이 강기토 대왕은 영원히 즐겁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락. 그리고 40세에 죽었죠. 그쵸? 아, 네, 아무튼 사람이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왕이 나와요? 이제 배신했었던 진흥왕. 배신하니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진흥왕이 있어서 나중에 삼국투기를 하는데 기반을 닦은 왕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강 상류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한강 하류 지역을 이제 빼앗은 거죠. 그리고 백제 성왕은 어디서 전사해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제 동맹은 깨지게 되는 거죠. 나제 동맹을 맺었던 그 신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 억눌려 있었던 고구려에 의해서 막 눌려 있었던 억울했었던 누구? 누이치 왕,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금강가야가 아닌 대가야를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구려의 함흥평양까지 진출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순수비죠. 그래서 그 마오령비 그 스키장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항초령비 그리고 한강 유역에 그 산 있죠. 산이 무슨 산이냐? 북한산 있거든요. 북한산은 서울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산에다가도 순수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가야 지역에 세운 게 뭐지? 창녕 척경비를 세웠죠. 그리고 그거 순수비가 아닌데 그 고구려 사람인데 신라 도와줬다 해가지고 이제 세운 것이 단양 적성비입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 어디 갔어? 밑에 몇 페이지야? 32쪽에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뭐 한국사 검정 시험은 그 비석 모양을 보고 이제 이 비석이 무슨 모양, 이 비석 보고 이제 뭐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야 단양 적성비는 약간 하트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지라고요? 네, 억지입니다. 약간 하트 닮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북한산 요 비석은 뭐 중앙 고구려비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요거 지금 근데 북한산이 없고요. 그 어제 국립박물관인가 무슨 박물관을 옮겼어요. 이게 그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우면 풍화작용 있잖아요. 바람이나 비 맞으면 이게 비석이 약간 깎이잖아요. 이게 훼손되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근데 북한산 가면요.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시면 이거 있어요. 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항초령비는 아예 윗부분이 그냥 깨져버렸네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아, 설마 이런 거 문제는 나올까? 제가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낸다면 뭐 알려드리죠. 이거 낸다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마오령비가 제일 그러네. 제일 잘 갖춰줘야는데 잊어버릴까?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